자, 이번 시간은 등비 수열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싹 다 정리했었는데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등비 수열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접근이 돼요. 사실은 등차 등비에 적용되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해서 그 뒤에 또 이제 복잡한 수열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수열 배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열 적용할 때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 해보고 나열해보고, 두 번째 뭐 하죠? 식으로 해보고, 세 번째 뭐 해보죠? 인접한 항에 규칙성을 적용해서 처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할 때도 동일한 접근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항상 등비 수열 접근할 때 나열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등비 수열을 나열한다는 게 등비 수열의 정의를 쓴다는 말하고 사실은 거의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에 옆에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정의 먼저 좀 써보면 등비 수열은요 이거예요.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수의 나열, 그걸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첫이 1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30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첫 항 1, 두 번째 항 3, 그 다음에 6, 9. 그러니까 3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단 자체는 사실은 등비 수열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일정한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통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비. 왜 비로 이야기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열을 한번 해보면 보통 A는 첫 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공비는 보통 R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열할 때는 첫 항과 공비만 사용해서 나열해봐요. 첫 항과 공비만 사용해서 나열해보면 돼요. 나열하는 거 내가 조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여서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첫 항이 보통 A의 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A의 두 번째 항, 그 다음 A의 세 번째 항. 몇 개 써볼까요? A의 네 번째 항, A의 다섯 번째 항, 뭐 A의 여섯 번째 항, 뭐 이 정도 할까요? 그래서 A의 n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열되어 있는 놈인데 앞에 있는 이 A의 첫 번째 항을 그냥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A에다가 일정한 숫자 공비 R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A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역시 곱하기 R을 하면 R이 두 번 곱해졌을 테니까 AR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역시 동일하게 어떤 숫자 R을 곱해요. 그럼 AR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공비 R을 곱하면 AR의 4제곱이 될 것이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규칙성이 좀 눈에 보일 때까지. 여기다 곱하기 R을 해보면 AR의 4제곱이 미안합니다. AR의 5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숫자의 배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제 이 n번째 규칙성을 따져야 되는데 역시 이때도 뭐가 바뀌는 애들이냐면 2, 1, 2, 3 즉 항수가 계속 바뀌는 이런 숫자의 배열을 갖고 있고요. 첫 항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중간에 첫 항이 다른 숫자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비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아예 분명히 일정한 숫자가 곱해져야 되는데 중간에 3 곱하다 갑자기 4로 바뀌거나 이러면 등비 수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A도 상수, R도 상수. 단지 이제 바뀌는 건 지수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얘와 아래에 있는 지수가 변동사항인 거니까 여기 숫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이 항수와 지수, 항수와 지수, 항수와 지수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규칙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n번째 항은요, 가만히 보시면요,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막 너무 외우려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두 번째 항은 R이 몇 번 곱해진 거지? 공비 R이 한 번 곱해진 거죠.
왜 한 번 곱해진 거죠? 아니 그 다음부터 곱해지는 거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 몇 번 곱해졌을 말도 안 돼요. 몇 번 곱해졌을 것 같아요. 아니 두 번 곱해졌겠지 뭐. 왜요? 한 번 곱하고 한 번 또 곱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네 번째 항은 세 번 곱해질 것이고, 다섯 번째 항은 네 번 곱해질 것이고,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 곱해질 것이고, n 번째 항은 그럼 몇 번째 곱해졌을 것 같아요? a에 r에 n-1 거듭제곱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한 번씩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얘가 변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도 정리하자면 앞에 있는 a는 상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공비 r도 고정된 상수 역할을 해요. 그럼 변수는 뭐만 변수인 거지? 위에 올라간 이 지수만 변수인 거죠. 그렇죠? 얘가 변수 역할을 해요. 1, 2, 3, 4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n에 대한 지수식이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 나열을 하다 보면 이제 규칙성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얘는 이제 식으로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무조건 첫 항부터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안에 주어진 얘 두 번째 항부터 새롭게 시작해 봐요. 그럼 얘를 b의 원이라고 보잖아요. 새로운 수열의 이제 첫 항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앞에 항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냥 얘를 B1으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얘를 보면 얘는 여기다가 역시 동일하게 R에다 쓸까요? B1에다가 곱하기 R을 곱한 게 B2가 될 테니까 그럼 앞에 있는 얘는 뭐라고 하는 거지? B의 제로라고 할까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살짝 바꿔서 숫자 얘를 새로운 숫자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하고요. 얘를 새로운 숫자 B 다시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B 다시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B 2 다시라고 그냥 내 맘대로 숫자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B 다시는요. B에다가 곱하기 R 하면 되잖아요. BR이라고 쓸까요? 그럼 얘는 여기 넘어갈 때 얘와 얘의 관계는 R을 나눠준 거니까 B 다시는 B2 다시는 R분의 B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나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첫 항부터 보지 않고 중간에 어떤 항부터 새롭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얘를 새로운 첫 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뒤에다가 R 한 번 곱해진 거고 뒤에다 R 두 번 곱해진 거 그대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갈 때는 R을 한 번 나눈 거고 R을 두 번 제곱하면서 이제 나눈 거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열을 해보면요. 숫자, 수열인 거니까 나열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하는 건 머릿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단 등비 수열이라고 이렇게 결정이 나 있을 때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첫 항에서 좀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좋아요. 한번 보시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새로운 거 한번 또 좀 정리해 보려고요. 앞에 있는 얘를 또 새로운 수열로 봐요. 그래서 얘를 C1이라고 합시다. 이번엔 조금 떨어진 애 있잖아요. 그렇죠? 얘 전체를 또 새로운 수열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땡겨 써도 돼요. 그렇죠? 얘를 새로운 수열 C2라고 본단 말이죠. 그리고 한 칸 또 가서 이쪽에 있는 얘를 그러니까 짝수항만 좀 보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새로운 수열 C3라고 한다면 얘와의 관계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 거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얘를 보시면 돼요. R하고 R의 세제곱, R 제곱을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R의 제곱을 곱한 거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R의 제곱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역시 곱하기 R의 제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새로운 첫 항이라고 보고요. 얘를 새로운 뭐로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불러봐요. 새로운 공비라고 인지해서 짝수항만 새로운 등비수열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면 짝수항만 찍어도 무슨 수열이 되는 거죠? 등비수열이 돼요. 동일하게 무슨 항만 찍어도 홀수항만 찍어도 여전히 등비수열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쪽에다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리할까요? 좋아요. 정리해보기를 요거 좀 지우죠. 정리. A의 n이 등비 수열이면
예를 들어 A의 n 짝수항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2의 n도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내가 지금 짝수항만 썼는데 홀수항도 역시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 돼요. 그럼 이제 거꾸로 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짝수항이 등비수열이면 전체가 등비수열일까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요. 발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1, 3, 1, 6, 1, 12 뭐 이렇게 된 수열이 있대요. 그러면 짝수항만 보면 무슨 수열 맞지? 등비수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를 보면 등비수열은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이런 것도 수열입니까? 아니, 그럼요. 이런 것도 수열이에요. 수열이요. 별게 아니고 그냥 숫자의 규칙성만 있으면 그걸 우리가 그냥 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규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지인 거죠? 역시 동일해요. 홀수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고요. 많이 보게 될 텐데 좀 익숙하게 해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자세히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나열해봤으니까 이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식으로 만들 때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식이 뭐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나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자꾸 나열로 자네들의 시선을 끌고 오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열해서 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열해 보는데 이번엔 세로 배열 한번 해볼게요. 나열할 때 가로 배열도 사용해야 되는데 세로 배열도 써야 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선생? 첫 번째 항이 A였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항은 A의 2 이렇게 표현하고요. A의 R이 돼요. 그 다음에 A의 세 번째 항은요. A의 R의 제곱이 돼요. 하나만 더 써요. A의 네 번째 항은요. A의 R의 세제곱이 돼요. 한 번 더 해봐요. 조금만 더 해봐요. A의 다섯 번째 항은 칸이 남았어요. 그렇죠? A, R의 네 제곱이 돼요. 그럼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A의 n번째 항은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살펴보면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거 그대로 가요. 첫 번째 항에, 두 번째 항에, 세 번째 항에, 네 번째 항에 도대체 공비가 몇 번씩 곱해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항에 세 번, 세 번째 항에 두 번, 두 번째 항에 한 번. 그러면 n번째 항에는 A의 R에 n-1번 이렇게 곱해져 있겠지 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아래 0제곱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비 수열의 무슨 항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항. 이거 일반 다시 써요. 마음에 안 들어서. 처리해 보면 A의 n번째 항이 A의 R의 n-1 거듭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등비 수열의 자꾸 부러지네요. 일반 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식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A의 n이 한 번 더 써요. A의 R의 n-1 거듭제곱인데 이게 지수니까 지수 법칙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R의 n제곱입니다. 이 식이나 이 식은 완전히 같은 식인 거죠. 그리고 확인해 보면 지금부터 하는 건 조금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이 앞에 전체가 어차피 새로운 숫자일 테니까. 왜요? A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첫 항이 중간에 가다 바뀌면 그건 수열이 아니에요. 공, B, R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얘는 상수 역할을 해요. 식이니까 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이 n이 계속 바뀌어요. 지수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변수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상수니까 새로운 숫자 취급해서요. 나는 그 숫자 그냥 P라고 씁시다. P의 R의 n 거듭제곱이 이제 A의 n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만약에 A하고 R이 같대요. 첫 항과 공비가 같다면 이 숫자가 1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R의 n제곱도 가능해요. 이 정도만 뭐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우리가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놈은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인 선이에요.
그 다음부터 한 번씩 곱했으니까 그 뒤에 게 R이 한 번 덜 곱해진 게 맞잖아요. 저 첫 항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두 번째 항부터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도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한번 보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보고 식을 조금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식의 해석. 선생님, 식을 해석한다니요? 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고등수학을 하면서 수투도 하고 뭐 미적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난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는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수학을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숫자를 딱 보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능력 있잖아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식을 조금 해석해 보면 앞에 주어진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A에 N이라는 놈이 A에 R에 외우라고 계속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자마자 첫 번째 식을 해석해 보면 공비는 몇인 거죠? 공비는 R인 거지 뭐. 그럼 첫 항은 여기 그대로 넣어서 처리해 보면 여기 넣어보면 첫 항 A의 원은 A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첫 항에서 좀 벗어나면 좀 아주 편리한데요. 아무튼 첫 항과 공비 다 찾아서 우리가 식을 해석한 다음에 그놈 가지고 숫자 나열된 걸 싹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보고요.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의 N이라는 놈이 3의 2의 N-1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있는 이 숫자에 상관없이 항상 지수의 밑에 해당하는 앞에 있는 이 숫자 3에 상관없이 밑 2에 붙어있는 n-1을 보고요. 이 2가 공비구나 뭐 이 정도는 그냥 확인할 줄 알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좀 처리해 놓고요. 필요한 식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해요.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은 n에 대한 무슨 식이 되는 거죠? 지수, 아이고 자꾸 부러지네. 지수 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렇죠? n에 대한 지수 식이고요. 그 지수에 뭐에 해당하는 밑에 해당하는 i가 공비 역할을 해요. 앞에 이 숫자하고 상관없어요. 이 숫자하고 상관없이 뒤에 지수의 밑에 해당하는 그 친구가 우리가 아는 공비가 돼요. 그리고 당연히 등비수열은 공비가 제일 중요하게 이제 포인트를 잡고 또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한번 보시죠. 자, 방금 전에 이제 정리했던 그 식을 조금 더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수식인 거니까 한 번 더 써요. A의 N이 머릿속에 박아 놓으라고요. 저 가만히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 되잖아요. A의 R의 N-1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식이 있는 거고요. 단지 조심할 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뒤에 가면 수열에 합할 때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식 중에서 지수 함수식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A에 R에 뭐 x-1 이 식이 있는데 이 식하고 이 식이 좀 보기 어려우니까 나 이거 살짝 바꿔도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P에 R에 N 거듭제곱 이렇게 놓고 보려고요. 그러니까 얘로 역시 R 넘어가면 P에 R에 X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수 함수식이라면 우리 이 지수 함수의 제한 범위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세요? 지수 함수의 제한 범위? 이 x는 뭐였지? 여기다 써? 좋아요. x는 모든 실수였잖아요. 근데 이 r이 이 x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r의 제한 범위가 걸렸었죠. r이 무슨 수에서만? 양수에서만. 밑이 양수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앞에 얘는 수열이다 보니까 이 n이
여기다 써줘요. 이 n이 한 번 더 지수는 지수인데 무슨 지수에 해당하는 거지? 자연수. 아 그렇잖아요. 항수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그 항수가 얘하고 미지수 역할을 했던 거니까 항수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R에 들어가는 이 R이 식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R이 양수도 되고요. R이 무슨 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요. 뭐 R이 0도 되는데 0인 건 의미가 없어서 안 써요. 그러니까 이때는 양수만 됐는데 이때는 양수도 되고 무슨 수도 되는 거지? 음수도 돼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지수함수하고 완전히 같질 않아요. 왜 그렇죠? 지수함수는 미시 제한 범위가 있는데 등비수열에서는 얘가 양수뿐만 아니고 음수도 돼요. 왜요? 지수가 자연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지가 않아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인 거니까 그게 함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지수식이긴 합니다만 그게 등비수열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프로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쪽에선 주로 이제 식이 미안합니다. 등비수열 쪽에선 주로 식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얘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공비 R이 음수인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비 R이 음수가 되는 경우 살펴볼 때 내 뭐 할 것 같아요? 나열해 보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첫 항이 2짜리래요. 공비가 마이너스 2래요. 그래서 공비 R이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2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비 R이 음수인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 풀 때 항상 공비 R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비 R이 음수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공비 R이 그러면 양수이거나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수가 되면 예를 들어봐요. 두 개 비교해 보시면 2, 4 이런 것도 해야 돼요. 8, 16, 32 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공비 R이 양수가 되면 항상 전체가 양수가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등비수열인데 전체 등비수열이 양수란 얘기는 전체 등비수열이 양수란 얘기는 공비가 무슨 수란 얘기인 거죠? 공비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비가 음수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되니까 문제상에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상에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비교해 보면 전체 수열이 양수가 되면 공비가 양수인데 그럼 등비 수열인 경우는 다 양수인데요. 등차 수열인 경우도 양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억해 두셔서 요 식 두 개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음수인 경우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요 정도 확인을 해 두시죠.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등비 수열을 인접한 항의 규칙성을 한번 확인하면서 따져보시죠. 세 번째. 인접한 항의 규칙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인접한 항의 규칙성을 제시해 줘도 항상 머릿속엔 뭐가 있어야 되지? 수열인 거니까요. 나열이 기본 베이스로 좀 깔려 있어야 돼요.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선생님? 중요해서 그래요. 진짜 수능에서나 내신에서 어렵게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나열을 포커스로 맞추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해보시죠. 그래서 역시 한번 AR 또 쓰냐고? 그럼요. AR의 제곱. 자네들도 머릿속에 좀 박아 놨으면 해서요. AR의 4제곱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요. AR의 5제곱에 몇 개 한 거죠? 6개. 뭐 이렇게 해서 A에 R에 n-1 거듭제곱까지 이렇게 우리가 n개를 싹 다 나열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할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좀 아래다 쓸까요? 첫 번째는 인접한
두 항의 규칙성을 좀 따져봐요. 그러니까 얘를 보자는 거죠. 얘 두 항과 뭐 아니면 뒤에 있는 얘 두 항과 아니면 더 뒤에 있는 얘 두 개의 항끼리의 이제 규칙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는 거고요. 얘가 뒤에 있는 항이고 얘가 앞에 있는 항, 얘가 뒤에 있는 항이고 얘가 앞에 있는 항, 얘가 뒤에 있는 항이고 얘가 앞에 있는 항인데 이런 애들의 공통점은 뒤에 있는 항은요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곱하기 뭐 했습니다? R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R은 공비 역할을 해요. 위에다 쓸까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식만 이렇게 주면 참 좋겠는데 이식을 이렇게 주지 않고요. 변형하기도 해요. 식의 변형을 해서 정리해봤더니 A의 n 플러스 1을 A의 n으로 양변에 A의 n분의 A의 n으로 이제 나눈 거죠. 그럼 얘가 R이 됩니다. 그런 거니까 얘가 역시 공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중간에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변형한 다음에 해석해 보면 중요하니까 계속 쓰는 거죠, 그렇죠? 식을 해석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게 공비 R이구나. 그럼 공비가 있으니까 무슨 수열이라는 걸 준 거지? 등비 수열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전에는 인접한 항의 규칙성이라고 해서 이제 점화식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는데 내 뒤에 가면 할 거예요. 근데 정규 교과 과정상에서 점화식이란 말은 이미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중심 내용이 이제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교과 과정상에서. 그러나 아무튼 인접한 항의 규칙성을 보면요. 처리 원칙이 이래요. 식을 변형해 보고요. 식을 해석해 봐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수열인지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항의 규칙성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세 항의 규칙성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두 항 말고요. 세 항의 무슨 성을 따져보자고 규칙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항의 규칙성인 거니까 이번에 볼 때 좀 잘라서 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보는 거죠. 얘네들끼리 본다든가 또는 얘네들끼리 본다든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접한 항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세 항을 먼저 확인해 보면 얘하고 얘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얘하고 얘 곱한 놈의 결과가 얘 제곱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다시 얘하고 얘 곱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으로 봐도 돼요. 한번 써? 한번 써. 얘를 AR의 전체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한 놈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AR의 제곱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얘를 등비중항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얘하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얘하고 얘 이렇게 할까? 얘하고 얘를 보면 얘하고 얘 곱해봐요. A 제곱에 R의 6제곱. 얘 전체 제곱해봐요. A 제곱에 R의 6제곱. 완전히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얘를 보통 다른 숫자 뭐 B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C라고 한다면 B의 전체의 제곱은 AC가 됩니다. 그래서 B를 특별히 등비중항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등차 중항하고 좀 세트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등차 중항은 합의 평균이었다면 등비 중앙은 곱의 평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곱의 평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잠깐 설명해 볼게요. 아무튼 얘는 등비 중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 항의 규칙성을 좀 살펴보면 가운데 있는 얘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전체의 제곱한 놈의 결과는 얘 바로 앞에 있는 놈 A의 n번째 항과 그 다음에 얘 바로 뒤에 있는 놈 A의 n 플러스 2번째 항하고 항상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등비 수열의 세 항의 규칙성이 돼요. 그럼 얘도 역시 동일하게 이 식을 살짝 변형해 보잖아요. 식을 변형해 이 식하고 완전히 같은 식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A의 n 플러스 1분의 A의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한 놈의 결과가
a의 n 플러스 1분의 a의 n 플러스 2한 놈의 결과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왜냐면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하면 이 식이 완전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해석해 볼게요. 식을 해석해 보면 a의 n 뒤에 있는 항에다가 앞에 있는 항, 즉 앞에 있는 항을 뒤에 항으로 나눈 놈하고요. 앞에 있는 항을 뒤에 있는 항으로 나눈 놈이 항상 같습니다. 그렇게 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식을 해석해 보면 아이 선생님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럼 안 돼요. 알겠죠? 식 해석하는 연습이 잘 되면 될수록 시간이 점점 줄어요. 문제 풀이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연습해서 그걸 내 거로 만들 생각해야지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도망가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더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해석해 봤더니 무슨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이라고 이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항의 규칙성을 주면 얘가 공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세 항의 규칙성을 주면 공비하고 첫 항은 모르는데 아무튼 등비 수열이라는 건 이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두 항의 규칙성을 문제에서 제시할 때는 반드시 첫 항을 제시해 줘요. 그래야지 뭔가 여기다가 1 넣고 그 다음 거 하고 2 넣고 그 다음 거 하고 하잖아요. 근데 세 항의 규칙성을 제시할 때는 항상 첫 항과 두 번째 항,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걸 대부분 제시해줘요. 그래야 첫 항과 두 번째 항 가지고 얘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 걸로 또 얘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 걸로 얘를 찾아낼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나열한 이 수열의 질서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요. 등비 중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잘 보여요. 등비 중항. 너무 아래로 내려간 건 아닌가요? 등비 중항은요. 이게 곱의 평균이라고 아까 살짝 언급을 좀 했었는데 곱의 평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얘하고요. 얘하고 곱한 놈의 얘하고 얘 곱하면 얘의 제곱이 되는데요. 이게 되게 신기하게 전체 놓고 봐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요? 얘하고 얘 두 개 곱한 놈의 아니네요. 다시 얘하고 얘 두 개 곱해서 처리해 보면 또 이놈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얘하고 얘를 곱해서 한 놈도 이놈의 제곱하고 완전히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등비중항은 곱의 평균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두 개 비교하기 위해서 말 나왔으니까 등차 중항도 한번 써보면요. 등차 중항은요. 합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은 합의 평균이기 때문에 주로 등차 수열의 합의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합공식에 우리가 적용해서 처리했었는데 곱의 평균인 거니까 등비 중항은 등비 수열의 합의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아무튼 곱의 평균과 합의 평균인 거니까 두 개 잘 비교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뭐 이제 산술 기하 평균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선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한 요 정도 해 보죠. 두 항의 규칙성, 세 항의 규칙성 꼭 기억하셔서요. 원칙은 이래요. 식을 변형하고 식을 해석해 봅시다. 식을 변형하고 식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아는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항의 규칙성까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수열의 기본 내용들은 좀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한번 보시죠. 자, 인접한항의 규칙성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앞에 등차 수열했던 것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볼게요. 한번 보시죠. A의 1이 3이래요. 그리고 확인하기를 A의 n 플러스 1한 놈의 결과가 마이너스 A의 n한 놈의 결과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2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살짝 변형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첫 항이 1이고 첫 항이 3이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조금 해석해 보세요. 물론 얘가 여기 있으면 일로 이항해도 되고 얘를 일로 이항한 다음에 처리해도 되고 둘 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에 항에서
미안합니다.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숫자가 항상 2래요. 한 번 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숫자가 항상 2가 된대요. 그럼 이 2는 왜 2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공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첫 항 주고 공차 줬으니까 우리는 공차가 2라고 제시된 거니까 A의 n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식을 해석한 거예요. 식을 변형하고 식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변형해도 되죠. A의 n 플러스 1은 A의 n의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공차입니다.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공차 2의 n의 첫 항 1짜리인 거니까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하면 A의 n을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보죠.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A의 1이 이번엔 2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정리하기를 A의 n 플러스 1 한 놈의 결과가 3배의 A의 n하고 똑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물론 얘가 이렇게 주지 않고요. 식을 살짝 변형해보면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 한 놈의 결과도 3입니다. 그러면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완전히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뒤에 항은 앞에 항의 3배가 됩니다. 뒤에 항을 앞에 항으로 나누면 항상 3이 됩니다. 그런 거니까 이 3의 의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공비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그럼 공비가 3입니다. 이렇게 준 거니까 우리는 A의 n을 그냥 결정할 수 있으면 돼요. A의 n이 첫 항이 2짜리고요. 공비가 3짜리인 거니까 3의 n-1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래요. 식을 변형해보고 그 다음에 그 변형한 식을 한번 뭐 해보자? 해석해보자. 처음 할 때부터 좀 제대로 변형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보자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습의 문제인 거지 머리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한번 보세요.